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복부합니다. 복부했으니까 복부하면은 팔하고 다리 하면은 끝나요. 음, 하기 전에 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우리 일반 감각과 특수 감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사실 모든 몸에 작동하는 것은 생명력이 작동하는 원리는 우선 감각을 통해서 우리 척수와 뇌에 어떤 생명 활동에 대한 자극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느낌을 만듭니다. 느낌이 뇌에서 기억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생각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얘기하고 몸의 생명을 얘기할 때 사실은 감각과 운동에 대한 몸이 작동하는 그 원리를 그 바탕으로 해서 이 생각을 그러니까 이론을 쌓아 나가야 정확한 이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성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이제 뇌과학을 하시는 이유가 그런 어떤 영성,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에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감각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해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음, 뇌를 공부하면, 이게 신경과 뇌의 작용을 공부하면은 결국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 근래에 저도 다시 한번 그런 영성가들의 책을 쭉 읽으면서, 그분들이 결국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탈출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생각에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도 하고, 생각을 잘하면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뇌과학에서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결론이 뭐냐 하면은 결국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미래를 살 것인가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결단하는 부분이 바로 이게 프론탈 로브라고 하거든요.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해요. 이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이 전두엽의 영역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느낌입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너무나 이상한데 많은 뇌과학자들과 많은 그 의식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음, 뇌과학을 기초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전두엽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예를 들면은 과거, 우리의 삶의 궤적이 전부 아름답고 좋으면 좋은데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항상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실수도 많이 했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숙해지고 내 과거는 더 성숙하지 못한 과거이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이제 올가매기도 하고 나의 삶을 불행하게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함몰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독수가 되거든. 그렇다면은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면 결국은 결단, 생각의 종착점이 결단이거든요. 그 전전두엽 끝에 프론탈 폴이라고 했어요. 프론탈 폴. 여기서 마지막 결단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미래를 개척할 때에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내가 그리는
그 내가 그리는 무한한 상상력의 힘으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의 그 느낌 속에 붕덩 빠지면은 문제가 바뀌는 것이다. 내 과거조차도 바뀌는 것이다. 이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전부 다 결국 신경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신경, 그 다음에 그 신경을 몸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결국 생명 현상이거든요. 생명 활동, 그 척수와 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신비로운 거 없다, 별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또 이 치료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치료의 방법이 너무 또 별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침술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강조를 드리고 할게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첫 번째 시간이었죠. 화상침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화상을 입으면은 사실은 그거를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2도 화상, 3도 화상만 돼도 피부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망가져 가지고 치료하는 과정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치료 후에 그 후유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침으로 치료하면 굉장히 빨리 치료가 되거든요. 굉장히 빨리 치료가 되고 흉터도 남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신비로운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전부 전자기력의 문제다. 열도 전자기력의 문제거든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거예요. 이 피부 속에 있는 열을 결국 전자기력의 문제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쭉 빠져나오게 하는 그 원리로 치료가 되는데 너무나 잘 치료가 되는 것이다. 침을 배운 사람들은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화상침을. 그게 아주 작은 화상이든 큰 화상이든 간에 굉장히 신속하게 깔끔하게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이 아주 신비롭고 모호한 게 아니라 굉장히 명료하고 또 아주 훌륭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더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인데 사실 침술이 서양 세계에 그 알려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맹장염에 걸렸죠. 그래서 긴급하게 수술을 하는데 침술로 마취해서 수술을 했어요. 침술 마취가 그래서 굉장히 그 이후로 논란이 됐는데 이것은 심장 수술하는 겁니다. 침술로 마취해가지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침술 마취한 상태에서 아이고 세상에. 네. 저도 이제 산부인과, 그러니까 아기 출산하는 과정에서 침술 마취를 하는 건 안 봤는데 결국 복부에서 신경의 경로를 침으로 이렇게 차단해 가지고 마취가 되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방법이에요. 또 구안화사 같은 경우, 구안화사는 굉장히 좀 오래 가기도 하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바이러스나 대개 이제 3차 신경이나 안면신경의 문제죠. 예. 가만 있어봐. 보입니까? 네. 조금 당겨서 볼게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치료한 겁니다. 저런 방식으로. 예. 산자침. 예, 신경과 혈관이 잘 소통이 되게 하고 이렇게 치료가 되죠.
또 최근에 언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침으로 항암제 부작용 예, 치료하는 건데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한방 치료 기술 중 하나인 전침, 이른바 전기침이 항암제 부작용인 신경병증성 통증을 크게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암 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인 신경부양증성 통증. 암 치료 과정에서 신경 손상과 비정상적인 신경 기능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항암제의 부작용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충남대 의과대 김현우 교수팀과 공동으로 전침 치료가 항암제 부작용인 신경병증성 통증을 50% 완화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이 발생한 실험쥐에서 전기침 치료를 적용하였을 때 통증이 약 50%가량 완화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규명한 결과입니다. 연구팀이 항암제로 널리 사용되는 파클리탁셀을 실험쥐에 5일간 반복 투여한 뒤 전침 치료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또 전침 치료가 열 자극에 견디는 시간을 20%가량 늘린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전침 치료가 신경 전달 체계를 활성화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 진통제의 50% 이상의 진통 억제 효능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암 환자의 통증 치료 개선에 전기침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네, 그런 식으로 뇌신경, 뇌치료, 뇌질환과 관련돼서도 전침을 기본적으로 사용해요. 현대의학에서도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식이 어쨌든 전자기력을 잘 이해하면은 다 이런 치료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복부경혈. 자, 많아 보이죠?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 오늘 우선은 이제 경혈 좀 귀에 익어야 되니까 몇 가지. 자, 복부경혈을 찾아야 되잖아요. 제일 중심이 되는 몇 가지만 우선 기억하면 나머지는 되게 쉬워요. 중심이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여기 신골이라고 보입니까? 신골 보입니까? 네. 이 배꼽입니다. 배꼽. 배꼽은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구미라고 있죠. 구미. 구미는 여기 이게 이제 금상돌기라고 하는데 한번 만져보세요. 흉골에서 쭉 내려가고 끝에 뾰족한 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쏙 뒤로 쏙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끝에가 구미입니다. 네. 그 다음에 구미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뼈가 있는데 뼈 중에서 뼈 끝에서 약간 위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잘하셨습니까? 예, 거기와 배꼽의 중간이 중환이에요. 중환. 그러니까 신골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배꼽과 중환이라는 혈자리만 찾으면 나머지는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환을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기가 어느 부분인가 이 위에서 이게 위잖아요. 위에서 위 하부 이 망곡 대망곡이라고 해요. 대망곡 아랫부분입니다. 아랫부분.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12지장이 되겠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배 밑으로 쑥 내려가면 뼈가 하나 잡히죠. 예. 뼈가 잡히는 그 부분이 곡골입니다. 곡골. 곡골에서 신골까지를 5등분해요. 5등분 해가지고 중극, 관운, 성문, 기에 빼고 음교, 신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신골에서 중전까지 중간에 중환을 잡고 중환과 신골의 가운데가 또 하환이 돼요. 중환과 중정의 가운데가
중앙과 중정의 가운데가 거골이 되고 중앙과 신골의 중앙이 하관이 되죠. 이런 식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혈자리만 제가 우선 말씀드릴게요. 우선 신골이 중요한데 여기는 침 놓는 자리는 아니에요. 배꼽에 침 놓는 자리는 아닌데 여기는 이제 주로 뜸을 뜨는 자리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는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의 어머니의 혈과 어머니의 혈액이 이쪽을 통해서 우리 몸에 공급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발생할 때부터 이쪽의 세포는 다른 배에 있는 다른 세포와 굉장히 다른 세포예요. 굉장히 성질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데 그 공급받는 영양분이 혈액을 통해 들어오지만은 몸속으로 그대로 들어오면은 태아가 사망해요. 독이 많아서. 그 독을 다 제거하고 물론 태반에서 다 제거하고 그걸 이제 잘 분해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세포들은 그것을 감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쪽으로 뜸을 뜹니다. 뜸을 뜨거나 어떤 물질을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장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보초가 서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신골뜸, 그러니까 이 배꼽뜸이라고 하죠. 배꼽에 약초나 또는 마늘이나 또는 생강 뭐 이런 걸 가지고 뜸을 뜨면 되게 효과가 있고 그래요. 특히 사양 같은 경우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화는 몸통 전체로 봤을 때의 중간 지점에 있는데 에너지 통로로 봤을 때 이것이 위아래 부분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위가 그냥 멈추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가 막힌다 그러죠. 에너지 순환이 탁 막혀요. 그래서 체하면은 위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엄청나게 이제 고통스럽죠. 예.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곡골이라는 혈자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곡골은 어,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방광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바로 밑에 방광이 있어요. 이 방광이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냥 소변을 저장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소변은 우리 몸 속에서 혈액 속에서 운반되고 있는 수많은 생명물질, 단백질이죠. 생명물질. 예를 들면 신경전달물질 또는 뭐 여러 가지 영양물질 또는 몸이 만들어낸 수많은 약 그런 것들이 녹아있는 게 소변이에요. 그 소변을 방광에서 다 모아서 다시 재흡수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소변을 모아두는 게 아니다. 그런 차원이고 그 뒤로 이제 자궁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골 중국 관은 이 부분까지는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성의 생명의 근원 중에서 원기라고 하는 것은 난소가 관리해요. 그렇다면 거꾸로 남성은 어떨까요? 남성은 정소가 관리하겠죠. 정소는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성은 이 속에 있거든요. 난소가 자궁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방광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아기 젖을 먹이는 거니까 유방도 관리하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난소에서 사실은 생식기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뼈라든가 온몸 전체를 다 관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소의 기능이 약해지면 몸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난소가 강하면은 난소의 그 기능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면은 피부도 좋아지고요. 활기도 넘치고 수명도 길어져요. 수명도. 그래서 난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난소를 치료하는 혈자리들이 전부 다 이 부분에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남자는 대신에 난소보다는 관원홀이 더 중요해요. 관원. 그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곡골, 중국, 관원 이 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은 배꼽 옆에 천추라고 있어요. 천추. 이 자리는 유중, 그러니까 젖꼭지 연결선과 인맥선 거기에 절반이거든요. 절반. 예, 그 다음에 배꼽과 천추의 옆에 반의 반이에요. 반의 반. 여기에 황유라고 했어요. 여기는 황수라고 되어 있는데 황유. 황유하고 천추하고 신골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장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올라가서 중환과 옆에 있는 양무는 이 선은 전부 다 유중, 그러니까 저곡지선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중환과 양무는 항상 같이 써요. 왜 그렇게 써요? 예, 이 위가 이제 대만곡이라고 주로 이 부분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중환과 예, 양문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문. 문이 어디에 양부로 어디에 위치해요? 네, 이것이 간에 위치하죠. 이 간을 가만히 보면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속이 다 나눠져 있는 건 아닌데 이 그림에서는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어요. 약간 왼쪽으로 밀어 생각해야 되는데 이 기문이 간을 치료하는 제일 중요한 자리다. 또 이쪽 간 보면은 구미라고 있죠. 구미. 그다음에 거골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문, 거, 이가 간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다. 인데요. 우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쭉 훑어볼 테니까 그 자리만 좀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한번 적어봐야 되겠죠? 적어봐요. 자, 제가 밑에서부터 보면은 밑에 뭐가 있었죠? 복골이라는 혈자리가 있었다. 복골 위에 중극이라고 있고 중극 위에 관원이라고 일단 음성을 시키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원 위에 쭉쭉 올라와서 기해라는 혈자리가 있고 신월 위에 올라가서 중원 위에 거골이라는 혈자리가 간을 치료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예, 거골 옆으로 쭉 가면은 예, 기문이라는 혈자리인데 이것도 간을 치료하는 자리다. 중원 옆에는 양문이라는 혈자리가 있다. 신골 옆에는 천추라는 혈자리가 있다. 그리고 관원 옆에는 또 나머지는 우선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이 전체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먼저 외우셔야 나머지는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진짜 꼭 치료하는 건 몇 개 안 되고 거기다가 몇 개 안 되지만은 반드시 항상 쓰는 자리거든요. 저희가 한번 구당 선생님하고 몽골에 봉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참 그때 이제 몽골에서 식당에서 구당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비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첫 번째 비법이 뭐냐? 반드시 등과 배를 같이 치료해야 된다. 그게 무슨 놈의 비법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늘 귀에 쟁쟁해요. 귀에 아주 그게 너무나 중요한 비법이거든요.
그게 이제 신경의 구조나 생명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같이 등과 배는 늘 같이 치료해야만 병이 치료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중요한 절차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우선 한꺼번에 다 외우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 위치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곡골은 이 뼈 치골 바로 치골을 보면은 이게 쏙 들어간 뼈 중앙에 약간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는 뼈거든요. 떨어져서 이렇게 붙어 있는 데라서 약간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곡골이고 거기서 배꼽을 5등분 해가지고 중급 관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승문 음교가 있는데 그 위치는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해가 중간에 있어요. 관원과 신골의 중간에 기해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신골 중요하고 중환과 거골의 위치. 그 옆으로 기문, 양문, 전주, 수도 이것만 우선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혈자리들을 나중에 써먹으려면 이 복부의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은 복부의 구조 중심으로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골격을 한번 봐요. 이 골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흉골, 쇄골, 늑골, 그다음 금상돌기, 오회돌기. 간단합니다. 흉골, 이거 흉골이에요. 이 흉골이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뒤에 있는 척추에서 12개의 늑골이 뻗쳐 나오죠. 12개의 늑골 중에서 끝에 있는 11번과 12번은 앞으로 흉골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개의 뼈가 흉골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쇄골이잖아요. 쇄골 밑으로 하나가 있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과 7번은 거의 붙어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만졌을 때 흉골의 끝에 있는 것이 바로 6번과 7번이 붙어 있는 그 늑골이에요. 그걸 가지고 쭉 따라 나오면은 턱 걸리는 데가 있어요. 턱 걸리는 데. 거기서 8번 또 조금 가면 턱 걸리는데 9번, 10번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자의 몸을 만지실 때도 항상 그걸 보고서 몇 번 늑골이 어디에 있는가를 금방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늑골 위치에 따라서 혈자리도 정해지고 또 내부의 장부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뒤에 있는 척추뼈와 흉골이 이런 형태로 만드는데 우선 기억할 것은 이 속에 뭐가 있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했었죠. 이 속에 빨간색은 면역세포예요. 노란색은 영양물질이에요. 이것이 저장돼 있어요. 늑골에. 그래서 늑골을 다치면 안 되죠. 늑골을 다치면은 면역이 급격하게 저하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전부 흉곽이라고 하는데 흉곽을 앞에 있는 흉골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척추가 붙들고 있는데 중간에 뒤에서 견갑골이 뒷면을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견갑골 끝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앞으로. 튀어나와서 오회돌기라고 해요. 오회돌기. 조금 이따 근육 보시면 이 오회돌기가 이렇게 늑골을 붙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뒤에 있는 견갑골과 늑골의 어떤 형태가 영향을 받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은 늑골의 형태가 제대로 잘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늑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뒤에 있는 견갑골의 형태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럼 견갑골은 누가 붙들고 있는가? 견갑근건, 능형근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흉골은 이것이고 이 끝에 뾰족 튀어나와 있는 게 금상돌기고 척추에서 10개의 늑골이 흉골과 연결되어 있다. 흉골 끝에 6번, 7번이 같이 나온다.
그다음 8, 9, 10번이 연결돼 있고 11번, 12번은 흉골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5회 돌기는 견갑골에서 이거거든요. 견갑골에서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것이 늑골을 붙들고 있다. 5회 돌기에서 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도 있지만 소흉근이라고 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전거근이에요. 이게 전거근. 그러니까 이 전거근이 어디서 나오냐면 보세요. 견갑골에서 나와요. 전부 견갑골에서 나옵니다. 이 뒤에 있는 견갑골이 앞에 있는 늑골 앞부분까지 딱 붙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살필 때 견갑골 위치를 항상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은 몸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은 이게 밀려 있어요.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그럼 이것이 밀리면은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흉골, 흉곽 전체가 균형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견갑골 내부에서 근육이 나와갖고 늑골을 붙들고 있다. 이걸 전거근이라고 한다. 여기도 보면은 이게 견갑골이에요. 견갑골 속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고 견갑골 끝에가 5회 돌기가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 늑골도 같이 붙들고 있는데 여기 표시 안 된 게 견갑하근이잖아요. 여기 있는 거 견갑하근. 그래서 어깨 통증 있을 때 다른 데는 멀쩡한데 엄청 어깨 아프고 팔 안 올라간다 그럴 때는 견갑하근을 조사를 해야 된다. 견갑하근이 늑골까지 같이 붙들고 있다. 그것을 전거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앞에서는 뭐가 붙들고 있냐 하면 이 늑골을 흉골에 있는 인대들이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그것을 붙들고 있는 뭔가가 고장이 난 거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흉곽을 밑에서 본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쳐다본 모습이에요. 네.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네, 이 속에 폐와 그 다음에 심장과 또 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끝에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신장. 아니요, 신장막 이 막입니다. 횡격막. 횡격막. 네. 횡격막이 항상 움직이죠. 우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응애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딱 멈추면은 세상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게 흉곽에 있는 장부, 그러니까 폐와 심장과 복부에 있는 장기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항상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무슨 역할을 해요? 폐를 우선 늘렸다 좁혔다 하면서 호흡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호흡도 하지만은 모든 장기를 운동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은 모든 장기가 운동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호흡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것을 주관하는 자리가 이 뒤거든요. 12번 그 자리가 뭐죠? 3초. 3초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 안 써놨구나. 전극은 전극은이 견갑골하고 견갑하근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5회 돌기에서 나오는 게 소흉근. 세 가지 근육이 늑골을 붙들고 있다. 그래서 흉곽이 붕괴가 되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흉곽 자체가 이 모양이 붕괴가 되면 이 모양이 붕괴되거나 기형이 생겼을 때는 이 세 가지 근육을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별자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근육을 한번 볼게요. 근육은 제일 큰 게 대흉근이죠. 대흉근.
헬스하는 사람들이 막 늘 자랑하는 게 대흉근은 키우면 안 되는 근육이에요. 헬스장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근육은 너무 커지면 안 돼요. 너무 커지면 여기를 압박해요. 대흉근이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오회돌기가 오회돌기 견갑골에서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 그 오회돌기가 늑골을 붙들고 있는 걸 소흉근이라고 합니다. 대흉근, 소흉근.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게 흉쇄유돌. 세 예, 흉쇄유돌근에서 흉쇄유돌근이 흉골을 붙들고 있고 흉골에서 쭉 내려오는 것이 흉골근이에요. 흉골근. 쉽죠? 이건 조금 얇아요. 흉골근 끝이 어디를 돼 있냐면 이 근육, 배 근육. 배에서 제일 크고 지금 중요한 근육 복직근입니다. 복직근. 대흉근, 소흉근, 흉골근은 금방 이해를 하실 테고 이제 진짜 중요한 배의 4개의 근육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직근입니다. 흉골근이 이렇게 내려와서 복직근을 붙들고 있죠. 흉골근과 복직근 사이에는 인대가 있어요. 그다음 복직근 끝에는 여기 치골에 붙어 있어요. 치골에도 마찬가지로 인대가 있어요. 이걸 추체근이라고 해요. 추체근. 피라미드근이라고도 하고 추체근이라고 해요. 이 추체근에 있는 인대가 쭉 올라가서 똑같이 인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백선이라고 합니다. 백선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 하면은 긴 보자기를 이 둥글게 말아가지고 끝에를 재봉질한 거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 복선, 이 백선이라고 하는데 백선의 형태를 보면은 등이 휘었는지 이 내부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가 균형이 깨지면은 이게 휘게 돼 있어요. 옆으로 휘거나 중간에 이렇게 휘거나. 그래서 이 형태를 자세히 보면은 금방 누구나 다 보여요. 근데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피부가 덮고 있으니까. 이 위로 피부가 덮고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이는 건 아닌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금상돌기라고 했잖아요. 금상돌기 사이가 이렇게 백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신골이었죠. 신골. 금상돌기 여기가 중정이었고 가운데가 중완이었어요. 중완. 그 다음에 여기 그 추측은 피라미드근 이게 인대죠. 인대. 그러니까 이 뼈하고 복직근을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대. 여기가 곡골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복직근이 제일 중요한데 복직근은 척추에 있는 기립근, 척추에 제일 큰 게 기립근이잖아요. 기립근하고 복직근이 이렇게 양립하고 있는 거예요. 양립하고 있기 때문에 길항 작용을 해요. 이게 힘이 없어지면 이쪽으로 당기겠죠. 또는 이게 당기면은 이게 이렇게 굽겠죠. 그래서 허리가 굽는다, 등이 굽는다 하는 것은 이쪽이 짧아지거나 아니면은 등에 있는 기립근이 약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보면은 이거는 풀리지 않아요. 이 근육은 잘 풀리지 않아요. 이 근육은 굳으면 굳었지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굳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허리가 휘었다 또는 등이 굽었다 했을 때는 이 근육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 근육을. 우리가 이제 해보면 늘 알 수 있어요. 허리가 굽어갖고 막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풀면은 금방 허리를 피세요. 저만큼 걸어가시면서 다시 굽어졌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뼈만 교정하거나 또는 근육만 교정해갖고는 완치가 안 돼요. 왜? 뼈와 근육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신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경을 같이 치료해야만. 이제 물론 근육을 계속 치료하면 신경 치료가 되죠. 또 뼈를 잘 맞춰주면 신경 치료가 잘 되지만은 신경 치료를 아예 도외시하고 뼈만 치료하거나 근육만 치료해서는 치료가 안 됩니다. 복직근이 배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크고 이것이 등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한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직근 옆에 복사근이 있어요. 복사근은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이 있는데 외복사근은 여기 있는 늑골하고 복직근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이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복사근은 외복사근 안쪽에 있는데 반대로 장골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이 복직근도 늑골을 붙들고 있고 장골도 늑골 하부를 붙들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외복사근, 내복사근이다. 그리고 손으로 우리 옆구리 만져보면, 옆구리 이렇게 만져보면은 잡히는 근육이 복횡근입니다. 복횡근. 복횡근이 이걸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복직근이 있고 옆에는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 다음에 복횡근이 있다. 피라미드가 아까 말씀드렸고, 다음에 어쨌든 지금까지 본 근육과 인대는 제일 중요한 게 흉곽분기가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다. 흉곽분기가. 흉곽분기가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병이 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물론 척추겠죠. 그런데 척추는 척추 스스로 어떻게 망가지는 경우는 없어요. 제일 첫 번째 망가지는 게 견갑골이에요. 견갑골. 왜 그럴까요? 견갑골이 견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이 약해지는 거죠. 근육이 약해진다는 것은 그것의 관리자 신경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은 견갑골이 변형이 오는 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허리에서부터 시작돼요. 허리가 잘 받쳐주면 돼요. 근데 허리는 또 어디서 오냐 하면 대둔근에서 와요. 엉덩 근육에서. 그래서 항상 늘 스스로도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엉덩 근육이 빠졌는가. 몸이 많이 아플 때 엉덩 근육이 갑자기 확 빠졌다 그러면은 비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척추뿐만 아니라 흉곽 붕괴가 올 수가 있다. 장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엉덩 근육과 허리, 척추 이쪽 근육은 늘 단련을 해야 됩니다. 늘 단련을 해야 돼요. 이제 정의수 스님이나 혜림 자매는 이제 샵을 하시니까 그분들 도와드릴 때에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스스로 운동을 하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 운동을 하면은 치료가 잘 돼요. 근데 그분들이 죽어도 운동을 안 한다 그러면은 물론 맨날 찾아와서 돈은 내겠지만 맨날 찾아와 돈은 내겠지만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운동에 두 분이 아주 능통해야 됩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단배공이라는 운동하고 하나는 내가신장이라는 운동이에요. 그 운동을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단배공은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박사규 문주라고 기천문의 2대 문주세요. 지금 저기 기룡산에 계시는 분인데 유튜브 치면 담배공 치면 잘 나옵니다. 담배공. 예, 이분 영상을 한번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공은 이 동작을 한 100번 정도 하는 거예요. 매일 100번씩만 하면 진짜로 근육 문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운동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만 꾸준히 하면은 내가 병을 잘 안 걸릴 수 있고 나아가서 병을 잘 고칠 수 있다. 그런 운동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정보예요. 안 할 뿐이죠. 안 할 뿐이죠. 해야 되는데. 제가 저도 한 20년 이 공부를 하면서 20년이 넘는 세월 이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느끼는 게 이 운동이 정말 좋다. 이 운동이 정말 좋다.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발끝을 보시고
까지만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 처음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처음에는 욕심내지 말고 몸살 나거든요. 처음에는 한 20번 정도 쭉 하다가 어느 정도 조금 자신 있다 그러면은 40번, 60번, 80번 해서 100번 정도. 만일 매일 100번 정도 하실 수만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봐요. 이제 제가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근육을 꺾거든요. 근육을 꺾어서 하는데 해보시면은 할 수 있고 특히 허리 근육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제가 이제 허리가 아주 크게 고장 나신 분들한테 늘 이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해보셨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신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분의 동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합이라는 동작과 연결해서 한번 보시죠. 대도세. 몸도. 예, 이분 이제 박석영 문주님은 굉장히 멋을 내서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좀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 육합은 빼고 이 자세만 하면 돼요. 이 자세로 5분 정도만 하면 돼요. 매일 5분. 근데 5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제 성단 시험 볼 때에 2시간 쓰거든요. 이 자세 2시간. 이 자세 2시간 쓴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래서 어쨌든 아까 이렇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자세하고 그다음에 담배봉하고 이 두 가지만
우선 본인들이 잘 숙달이 되어서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한테 가르쳐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다리에 있는 근육, 허리에 있는 근육, 그다음 어깨에 있는 모든 근육이 잘 정렬이 돼요. 근육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제 아플 때 몸이 많이 상했을 때에 근육이 안 살아나면은 회복하기 어려워요. 왜 그래요? 모든 신경과 모든 미세혈관들이 모세혈관, 미세신경들이 전부 근육 속에 있거든요. 이 근육이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 회복이 안 돼요. 특히 통증은 다 그렇습니다. 통증은 아무리 아파도 운동해야 됩니다. 통증 관계된 것은. 나이 들면은 근육이 자꾸 빠져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근육도 그렇고, 어깨 근육도 그렇고, 예, 허리 근육도 그렇고. 그래서, 근육을, 단련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래요.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요. 이제 보면 다 아시겠죠? 폐가 있어요. 폐가 있고, 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심장이죠. 그다음 밑에 간이 있고, 위가 있고, 대망 있고, 소장, 대장 있고, 이 밑에 자궁난소, 방광. 이 간단해요, 사실은.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막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장기가. 별거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몇 개 안 되는데 이거 갖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건가? 몇 개 안 되는데 하나하나가 하는 역할은 정말 대단해요. 자, 폐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폐 위치에 대해서. 몸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앞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견갑골 밑에까지. 여기가 12번이죠. 그 12번 척추까지 피가 이렇게 다 덮고 있어요. 앞에도 이게 어, 횡격막이 여기에 있거든요. 횡격막이. 그래서 횡격막 위쪽으로는 피가 다 덮고 있다. 폐 속에 심장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 심장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예, 심장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혈관, 대동맥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정맥도 대정맥도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서 쭉 뻗어나가죠. 네. 그 다음에 간을 볼까요? 폐가 그렇고 심장 볼까요? 심장은 예, 이쪽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왼쪽으로 좀 치우쳐 있죠. 중앙에서. 이 자리가 늑골, 그러니까 늑골 4번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그다음에 네, 그 밑에 횡격막 밑으로 간이죠. 그러니까 횡격막이 늘 잘 움직이면은 이 장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횡격막이 내려와서 피부에 이제 산소가 들어가는 거고 공기가 들어가는 거고,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은 피부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거고. 근데 이거는 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까 봤던 복직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횡근, 이것들이 이 횡격막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뒤에서도 마찬가지. 뒤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 횡격막을 움직여서 호흡이 되게 하고 장기가 운동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호흡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막 호흡도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쓰는데 하나도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호흡을 그냥 잘하면 돼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모든 장기는 거의 대부분 무의식적 정보 처리거든요. 시스템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의식적 정보 처리는 1차적으로 척수에서 하고 그다음에 뇌줄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호흡만큼은 무의식적 정보 처리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횡격막이 움직이는데
의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호흡은, 특히 늘 옛날 분들 수련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호흡을 그러니까 호흡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것이다.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 횡격막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횡격막을 움직이는 일정한 역할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 다른 거 없고, 우선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꼭 반드시 코로 해야 된다는 거. 지난번에 이제 이 뇌 속에 있는 열이 빠지는 거, 또 눈과 귀와 부비동에 있는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게 전부 호흡을 통해서, 코의 호흡을 통해서, 코의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코로 호흡을 하는데 횡격막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숨을 들이쉬어 가지고 아랫배를 내밀어서 뭐 몇 번을 세고, 그 다음에 아랫배에서 힘을 준 상태에서 뱉어내고, 그런 복잡한 얘기들 하시잖아요.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신경 쓰지 말아야 되냐 하면은, 호흡은 두 가지 원리. 하나는 무의식적 정보 처리, 하나는 의식적 정보 처리. 그래서 무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병이 나요. 그래서 호흡을 너무 인위적으로 하면은 큰 병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자율신경 실조증이 올 수도 있고, 또 상기증이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는데, 다만 내가 의식적으로 잘 되게 한다. 숨을 들이쉴 때 많이 들이쉬게 한다. 내쉴 때 끝까지 충분히 내쉰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과 무의식이 동시에 처리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횡격막이 움직이는데 결국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다. 근육이 어떻게? 내 생각으로 신경이 작동해서 근육이 움직여서 호흡이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게 다 그렇지만요. 근데 이것이 공기를, 그러니까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를 전부 운동시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간이 여기 있어요. 간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왼쪽 간과 오른쪽 간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특히 간은 아파도 아픈 줄은 몰라요. 통증을 느끼지는 못하죠. 간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변화시키는 게 간이에요. 모든 필요 물질을 영양 물질로 바꿔주는 게 또 간이에요. 또 혈액을 잘 저장하고 있다가 긴급하게 사용할 때 팍 뿜어주는 것도 간이에요. 간이 이제 만일에 망가지면은 어떻게 망가지냐 하면은, 특히 이제 알코올이 제일 문제인데, 간 경화가 오죠. 첫 번째 단계로. 알코올도 문제고, 또 하나는 바이러스 문제. 바이러스는 생명체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닌데 간에는 바이러스들이 되게 살아요. 이게 우리는 C형 바이러스, B형 바이러스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B형 바이러스도 없고 C형 바이러스도 없다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염의 치료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간염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몸의 면역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면 그게 염증으로 진행이 되고, 그게 또 간경화가 되고, 간경화가 되고 난 다음에 간암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그렇게 진행이 된 암을 치료하기가.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의 또 밝혀졌어요. C형, B형 외에 X단백이라는 게 있다. 그거는 간 밖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된다. 그거 치료하는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치료하는 약이 희한하게도 한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거 약으로 잘 치료가 안 돼요. 예, 간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한약에서 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유럽에서는 간을 치료하는 간염을 치료하는 대부분의 약이 예, 우리나라 민들레, 응급기 이런 데서 추출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간을 치료하는 약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잘 치료를 못하는 게 간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장기만 이렇게 분류해 놨지만 사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폐가 심장을 이렇게 덮고 있다. 옆에서 보면은 이게 척추예요. 척추고 이게 횡격막이에요. 횡격막이고 자 심장에서 대동맥이 이렇게 내려와서 척추에 딱 붙어서 쭉 내려가 가지고 배꼽 근처에서 갈라져고 다리로 가죠. 또 하나는 여기서 올라가고 세 개가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가지고 뇌로 가고 팔로 가고 그래요. 자 대동맥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흉곽 분기가 일어나면은 압박을 받겠죠. 압박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심장병, 뭐 혈관병 많은 얘기를 하지만 기초는 뭐냐 하면은 기본은 뭐냐 하면은 몸의 형태가 제대로 균형을 갖추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압박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에서는 기립근, 그 다음 견갑골 그게 잘 잡고 있어야 되고 앞에서는 복직근, 흉골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대흉근, 소흉근 이런 근육들이 제자리를 다 잡고 있어야 되죠. 나이가 들면은 어느 근육들이 약해져요. 그럼 그것을 치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하느냐 간단하죠. 근육은 누가 관리해요? 관리자는 신경이다. 네. 이미 젊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금방 치료가 되잖아요. 왜? 신경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CPU가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 들면서 척수와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약해져요. 숫자가 줄기도 하고 또 기능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사실은 뇌와 척수인데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근육이다. 근육이 문제가 생겨서 형태가 망가지면 병이 생기는데 그때는 모르죠. 그때는 불편하지도 않고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검사에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이 흉곽의 형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위장과 비장과 췌장을 봐요. 위는 이 분문, 유문이라고 하죠.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 열려가지고 들어오고 나갈 때도 막혀 있다가 내보내고 또 붙잡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위에는 위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위산은 너무나 독해가지고 그냥 위산은 다 녹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독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돼요. 위산은 우리가 음식을 먹기로 마음을 탁 먹으면은 위에서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세포가 만들어요. 세포가 순식간에 그 엄청난 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면은 여기서 이제 위산이 자기 역할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안 되고 내려가면은 12장 여기에 만일에 이게 약해요. 붙들고 있는 힘이 약해요. 그러면은 위산이 자꾸 빠져나가겠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게 12지장이잖아요. 12지장 궤양이 생기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만일에 이게 힘이 약해요. 그러면은 위산이 올라가죠.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요.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아니라 위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도 전부 근육이에요. 위에 근육이에요. 특히나 체했다 그러는 거 어떤 현상이냐면 이쪽 근육이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위는 정말 희한하게도 한번 탁 굳으면 잘 안 풀려요. 잘 안 풀려요. 여기 이렇게 가만 한번 관찰해 보세요.
만성 위장 장애를 앓는 분이 있어요. 소화가 늘 안 돼. 가만히 추적을 해보면 어느 시간에 오래 전이었는데 엄청 심하게 취한 거예요. 그때 그게 안 풀리면은 이게 굳은 근육이 잘 안 풀리게 되는 거예요. 굳은 근육. 그래서 만성 위장 장애가 생겨요. 이 굳은 근육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대의학에서 이걸 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놀랍게도 북한에서 개발한 미사일 뜸이라는 게 있어요. 미사일 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사일 뜸 이름도 미사일 뜸을 뜨면은 이게 이제 풀려요. 이거 안 풀리는 것을 뭐 적이 쌓였다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현대의학에서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염증이 되고 암이 되고 그렇게 발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결국은 잘라내죠. 근데 미사일 뜸을 뜨면 이게 금방 풀려요.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미사일 뜸을 어디다 뜨게요? 12번. 12번. 12번 밑에 혈자리가 뭐게요? 현추. 없다. 현추. 현추. 현추가 12번. 뭐? 1번. 1번이 현추죠. 이게 현추 위에니까 12번인데 4번하고 8번하고 12번이 이제 없잖아요. 이거 없다예요. 없다. 여기다가 뜸을 뜨는데 직접으로 뜰 때 보통 한 40번 정도 떠야 돼요. 뜨면은 쉽게 풀립니다. 굉장히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써먹는 지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위 옆에 이 뭐가 보이죠? 예, 이게 비장입니다. 비장. 비장을 이렇게 떼놓고 보니까 이 비장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비장입니다. 비장. 근데 비장은 간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비장에서 또 12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소화액을 만드니까 간하고 비장이 서로 협력작용을 해요. 또 비장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면역세포들 중에서 수명이 짧은 것들 보통 뭐 3일, 4일 이런 것들 여기서 다 분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간하고 위하고 대장하고 뒤에 보면 또 신장이 있어요. 신장하고 다 붙어 있어요. 비장이 그걸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간, 위, 대장, 비장, 밑에 또 췌장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위치로 봐서 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위 밑에 있는 췌장은 그냥 장기로 안 치고 췌장하고 비장을 동양에서는 같이 봤어요. 이게 비장이고 이게 췌장입니다. 췌장은 그래서 위에 하부에 있는데 뒤쪽으로 붙어 있어요. 거의 척추, 대동맥 이쪽으로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췌장은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요. 앞에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췌장은 또 췌장암 같은 경우 거의 치료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본다면은 비장이 이거거든요. 간과 그 다음에 위와 밑에 있는 췌장과 뒤에 있는 신장, 대장과 전부 다 붙어 있다. 종합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위 밑에 바로 대장이 있어요. 대장과 위 사이에 막이 하나 있죠. 조금 이따 보시고요. 그래서 위가 식도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게 분문이 있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위는 평소에는 위는 뭐 음식을 짜게 먹는다, 맵게 먹는다 이거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돼요. 위 안에 바이러스가 살죠. 박테리아가 살죠. 특히 헬리코박터가 너무 이제 강성해지면 헬리코박터가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런데 헬리코박터가 강해지고 위벽이 약해지면
위벽이 약해지면 왜냐하면 그 위와 장의 벽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위 내부와 장의 내부는 몸의 바깥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면역 조직이 면역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피도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 공기 속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은 숫자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것을 피가 다 처리하는 거예요. 몸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물론 위에도 위산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게 처리가 되지만은 이 내부 점막층은 전부 면역세포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면역세포들이 어떤 형태로 들어있냐면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점막 안에 이렇게 토치카 같은 그런 요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 딱 숨어 있어요. 그 만일에 박테리아가 들어왔다, 병균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점막 중에서 약한데 이렇게 구멍 난 데를 뚫고 들어가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구멍 난 데를 싹 들어오면은 면역세포들이 그걸 딱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위장벽과 소장벽, 대장벽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음식에는 병용균이 많다. 원래 많다. 우리는 뭐 깨끗이 씻고 또 뭐 끓이고 하면은 다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렇다면은 위에 있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근육이죠, 근육. 점막세포죠, 그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위는 어떻게 운동을 시켜요? 예, 횡격막으로 운동시키는 거죠. 횡격막으로. 그리고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서 이제 12지장으로 연결된 다음에 이 12지장으로 연결된 다음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아이고 이거는 소장과 네. 자 우선 한번 봐요. 소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장이 여기서부터 이제 위에서 소장으로 연결되고 12장을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꼬불꼬불 여기서 끝나거든요. 대장으로 연결되니까 여기서 끝나는데 이거 길이가 몇 미터게요? 길이가 7m. 7m. 자, 7m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7m. 이 방역에서 저 끝까지 6m거든요. 7m면 엄청 긴 거예요, 사실은. 그게 꼬불꼬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음식의 영양분이 여기서 다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 소장이 제대로 흡수 못하면 말짱망이에요. 그래요. 장이 튼튼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호흡이에요. 호흡. 두 번째 운동이에요. 아니 내가 뭐 근육 운동하는데 어떻게 장이 튼튼해져?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데 근육 운동을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죠. 근육이 많아지죠. 왜 많아져요? 그로스 팩터. 성장 인자가 막 그쪽으로 가요. 성장 인자를 뇌에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뇌와 척수에서. 그러면 근육이 그 성장 인자의 신호를 받고 근육 세포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장 인자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많이 보내져요. 당연히 외부에서 우리 운동하는 근육에도 가지만은 이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이 꼭 뭐 운동을 하면은 장이 뭐 좋아진다. 어떻게 좋아지는데? 그 생각해야죠. 오늘 내가 달리기를 한다. 장이 어떻게 좋아지느냐고. 장은 달리기 안 하는데 다리가 달리기 하지. 그죠? 예. 성장 인자가 많이 생겨요. 더불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다음에 신경세포들도 소멸이 안 되고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들면은 격하게 운동하면 되게 안 좋아요. 격하지 않은 운동 꾸준히 하는 게 엄청 좋다. 생명 연장에 대한 요즘 그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운동과 그다음에 이제 난소와 정소 문제입니다. 원기. 여자는 무조건 난소가 튼튼해야 되고 남자는 정소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수명이 늘어나고 얼굴도 예뻐지고 근육도 잘 생기고 피부도 좋고 뇌도 잘 돌아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운동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 혀에서부터 항문까지 전체 길이는 9m입니다. 9m. 그래서 그 중에서 소장이 7m입니다. 소장 중에서 윗부분을 공장이라고 하고 밑에 부분을 회장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음식이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그냥 통과만 하는 거예요. 통과하고 이 밑에서 주로 소화 흡수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제가 좀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소장, 대장,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약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약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급할 때는 약을 써야 되죠. 주로 이제 소장, 대장을 비우는 거는 차전자피. 요즘 차전자피로 나온 제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인위적으로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 운동을 해야 된다. 특히 조금 이따 결정 한번 볼까요? 12지장, 소장, 대장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위가 붙어 있고 위가 12장으로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가서 소장으로 연결되고 대장으로 해서 이렇게 대장이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소장에서 대장으로 나갈 때에 아니 거꾸로 올라가야 돼. 거꾸로. 이게 왜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닐까요? 설계를 잘못하신 것 같아. 우리 상식으로 한다면은 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소장 달고, 그죠? 그 밑에 대장 달고 그래갖고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여기서 소장에서 위로 이렇게 하나님이 실수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네, 소장은 대장은 주로 네, 물을 흡수하는 그래서 이렇게 조물락 하면서 올라가 가지고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대장의 끝이 여기가 S결장이라고 해요. 여기가 여기 그러니까 왼쪽 사타구니 위에 왼쪽 치골 위에 이렇게 만지면 거기서 대장이 뒤쪽으로 배치돼서 항문으로 나가요. 여기 뭐가 있느냐? 여기 자궁이 있습니다. 여기 자궁 난소가 있고 여기 방광이 있어요. 방광, 자궁, 난소하고 이 밑에 있는 직장 이것은 굉장히 서로 연관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게 신장과 방광, 자궁, 난소인데 이게 신장이에요. 이게 오른쪽 신장은 약간 밑으로 돼 있고 왼쪽 신장이 약간 위로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껍데기, 신장이 그 껍데기가 있어요. 껍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껍질이 없는 형태고 아까 말씀드린 비장이 이거예요. 비장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비장은 그러니까 간 위, 밑에 대장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신장은 몸에 있는 모든 혈액을 다 통과해요. 그래서 여기서 불필요한 것들이 심장에서 걸러져 가지고 이게 관이에요. 이 관이 묘관이 이렇게 내려가서 방광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맥이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죠. 이 갈라지는 지점을 잘 보세요. 여기 이 지점 여기가 상전장골극 약간 위에서 갈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장요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장요근. 엑스레이 사진, CT 사진인데 CT니까 이렇게 단면은 있잖아요. 이 신장 단면이고 여기에 5, 4, 3, 2, 1. 1, 2, 5, 4, 3, 2, 1. 예, 요추가 5개 여기 있는데 요추 1, 2, 3, 4, 5번에서 붙어가지고 근육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장요근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나올 때 신장도 붙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자궁 난소 있거든요. 여기 자궁이 있고 난소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붙들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장요근이 단축이 되거나 장요근이 늘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장요근이 이쪽에서 당기면은 이 근육하고 복합적으로 존재하니까 난소가 하수가 됩니다. 장은 좀 하수가 돼도 그래도 뭐 어떻게 하수가 있어요. 근데 난소가 하수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장기만 떼서 보면은 이게 폐고, 폐 안에 심장이 있고 간이고 그다음 위고 위에서 12장을 거쳐서 소장이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서 대장으로 연결돼서 대장이 대장 오른쪽으로는 뒤편으로 가죠. 오른쪽으로는 뒤편으로 가요. 간 끝자리에 붙어요. 간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간 끝자리에 붙었다가 그 다음에 횡행결장 옆으로 가는 걸 횡행결장 상행, 횡행, 하행. 자, 횡행결정으로 가가지고 이것도 뒤쪽으로 가요. 왼쪽도 뒤쪽으로 가고 이 옆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옆으로 내려와서 얘가 있죠. 상전장골국이 있는 데서 뒤로 이렇게 빠집니다. 뒤로. 그래서 여기에 자궁이 있고 방광이 있고 난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임신 중에는 변비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이게 커지니까 자궁 커지니까 밀리는 거예요. 직장이 밀리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위치로 보면은 이 위치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바깥에서 잘 잡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퇴골두, 대퇴골이 장골에 붙는 이 지점 대퇴골두. 그 다음에 여기 장골이 이렇게 와고 이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 장골이 만져보면은 장골이 뒤로 이렇게 와고 툭 튀어나왔다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 부분이 상전장골극이라고 해요. 상전장골. 그래서 이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생각하면 되는데 상전장골극과 대퇴골두 사이에 자궁난소 방광이 있어요. 방광이 맨 밑에 있고 방광이 맨 끝에 곡골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자궁이 있고 그 옆에 난소가 있어요. 난소가 대퇴골두보다 약간 위에 있어요. 이 정도. 근데 여기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밑으로 빠지면 안 돼요. 밑으로 빠지면은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망인데요. 모멘텀 대망. 우리가 생각할 때 배에 뭐 기름이 낀다고 얘기하잖아요. 배에 기름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망이에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위에서 붙어 있어요. 위에 이렇게 붙어 있고 또 이쪽에는 대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대장이 붙어 있고 여기는 좀 떨어져 있어요. 이것들이 대장과 위가 또 뒤에 있는 이게 담낭까지 제 위치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이게 없으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 위가 축 처져요. 위가 축 이렇게 처집니다. 위 하수, 대장 하수, 소장 하수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 위치에 딱 붙들어 있게 하는 것이 대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뭐 살 뺀다고 여기 막 뭐 어떻게 하죠? 뭐 여기 나 있는 지방을 다 뽑아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수술해가지고 완전히 돌은
안 될 때.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요. 대망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안에 담낭과 간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소망이라고 구분해서 읽어요. 대망, 소망. 이것이 장을 붙들고 있다. 대장도 붙들고 있고 이 소장도 붙들고 있고 위와 연결되어 있다. 대망. 예. 네. 그래서 이 대망이 다시 말해서 대망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나이 들어서 이게 얇아지면은 위하수, 장하수, 대장하수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9시 31분이네요. 우리 한 2,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혈관이랑 나머지는 그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질문 있어요. 예. 그 횡격막 운동하는 게 예. 횡격막 호흡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예. 횡격막 호흡은 호흡근이라고 해요. 복직근. 예. 횡격막은 스스로 물론 근육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직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횡근 뒤에 있는 기립근 일부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흡할 때 아랫배로 호흡하면 됩니다. 아랫배로. 그러면 호흡할 때니까 처음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엔 가슴 나가죠. 그 오래되면은 이 근육들이 굳으면 가슴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근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깊은 호흡을 할 수가 있는데 병적으로 근육이 이 네 개의 근육이 다 굳어 있으면은 잘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운동하면서 의식적으로 이제 배로 호흡한다 이렇게. 복식호흡. 네, 더 깊이만 하면 돼요. 깊이 천천히 깊이. 호흡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깊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게 중요해요. 호흡은 요령으로 따지면은 끝까지 내쉰다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선생님 담배공 얘기하실 때요. 네, 척추측만 힙이랑 네, 견갑골 밀려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뼈가 제자리에 안 붙어 있거나 그랬을 때 네, 담배공을 하면 다 제자리를 뼈도 다 제자리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근육이 상한 상태에서는 아파요. 그래서 정말 하기가 싫거든요. 저도 늘 그랬어요. 아플 때는 만사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운동을 해라. 수영을 하거나 볼링을 하거나 그러는데 어째 아파도 할 수 있는 만큼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다 보면 근육이 생깁니다. 근육이 생기는데 오래 안 걸려요. 며칠 안 걸립니다. 근육이 생기면 계속 하다 보면은 근육이 안 생기면은 별의별 치료를 해도 완치가 안 돼요. 근육이 생기면은 완치가 되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평생 내가 운동한다. 그러면 한두 가지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돈 들여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수영을 하거나 뭐 좋은 데서 골프를 치거나. 근데 저 같은 경우 돈이 아까워서 못 하겠어. 그럴 때는 담배공, 예. 내가신장, 육합 거기까지만 뭐 충분하고도 충분합니다. 아주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신장을 하게 되면 어디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신장 하면요 기가 확 도는 걸 느껴요.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 내가신장이 아주 가장 확실합니다. 동맥을 통해서 기가 머리로 쫙 올라가요. 누구나 다. 그럼 그게 원기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되고 허리 힘이 턱이 강해지고 아무튼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막 악바리가 되듯이 막 뭔가 내부에서 막 이렇게 힘이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감사하고요. 추석 잘 지내시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우리 추석 끝나고 또 뵙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고요. 기업의 미래 가치가 좀